안녕하세요. 나나TV 성형외과 최정식 원장입니다. 안녕. 그런 면에서 지방 이식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둘 다 필러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제를 잘 하더라도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얕은 층에 주입을 하게 되면 필러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러보다는 시술이 아니고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부을 수 있고 멍도 조금 더 들 수 있고 아프게도 좀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얼굴이 퉁퉁 부어서 뭐 눈도 못 뜨는 그 정도로 붓는 경우는 드물고요. 큰 붓기가 빠지고 좀 자연스러워지는 시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일주일 지나면 그 지방 채취한 부위에 실밥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붓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붓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붓기는 있을 수 있는데 한 2, 3일 정도 붓기가 지속이 되고 한 4, 5일만 돼도 붓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주사 바늘 들어간 자리는 보통 1, 2일 정도면 아물기 때문에 1, 2일 정도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다니셔도 되고요. 다음날부터 사실 거기만 좀 조심하면 바로 세수 같은 것도 하셔도 되기 때문에 필러는 아무리 길어도 한 3, 4일 정도면 편하게 일상복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얼마나 가느냐, 정확히 정답이 나온 건 없고 생착이 잘 돼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뭐 길게는 제 생각에 5년에서 10년까지도 가시는 것 같고요. 필러랑 비교해서는 훨씬 더 오래 가는 편이죠. 그래서 필러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필러 기간은 부위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움직이는 부위 같은 경우는 1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좀 정적인 부위, 많이 안 움직이는 부위는 보통 2년까지도 가시는 것 같고요. 근데 2년은 지났을 때 만약에 100% 녹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3, 4년 지나서도 가끔씩 오시는 분들 보면은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녹이는 주사 놔보면은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거의 다 녹지만 이게 100%는 아닐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기에 신체적으로 좋은 조건은 당연히 지방이 많아야 돼요. 복부나 허벅지나 지방이 좀 많아야 우리가 원하는 양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 이식을 잘 안 하죠. 마르신 분들이 얼굴에 지방 이식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양질의 지방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취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관건이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은 그 지방과 지방 사이에 섬유 조직들이 있어요. 구조를 유지해 주기 위한 섬유 조직 같은 것도 같이 딸려오게 되거든요. 정제를 하긴 하지만 지방을 주입할 때 섬유질 같은 것도 같이 주입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순수한 지방을 넣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르신 분들은 지방을 얻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방 이식하게 된 경우에 기본적으로 좀 지방을 뽑아야 되니까 거기서 좀 시간이 필러보다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수면 마취를 하고 지방을 바로 뽑는 게 아니고 지방을 좀 불려야 되거든요. 지방과 지방 사이에 일종의 윤활액 같은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주입을 해서 지방이 부드럽게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피도 좀 덜 나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수술을 좀 덜 아프기 때문에 불려놓는 시간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지방 채취하는 데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지방을 채취하는데 약 2,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주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이제 많은 부위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부위가 많지 않다면 20분 내외에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따진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1시간 내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필러는 특별히 이제 수면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술하실 수가 있고요. 부위별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걸리긴 합니다. 이마는 워낙 부위가 넓다 보니까 마취도 따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러보다 양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보통 2, 3일째가 이제 가장 많이 붓는 시기이고요. 그때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시는 것들을 보면은 많이 자연스러워져서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은 큰 붓기는 보통 다 빠지는 것 같고, 잔붓기까지 다 빠지는 데는 한 2개월 정도 보시면은 거진 다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필러도 당연히 붓습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이제 찔러서 조직을 이제 손상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붓을 수밖에 없고요.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좀 덜 붓는다 뿐이지 붓는 거고, 붓기 가는 시기는 2, 3일째까지는 좀 부어요. 붓을 수밖에 없고,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3일 이후부터는 빠지기 시작하실 거고, 4일째, 5일째만 돼도 큰 붓기는 거의 다 없어져 있을 거고, 일주일째 됐다 하면은 붓기는 거의 다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방 이식을 했는데 생착률이 너무 떨어져서 다 죽었다, 다 꺼져버렸다, 그러면 재수술이나 재시술을 하는 게 어렵지 않죠. 다시 뽑아서 다시 넣어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 이식을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너무 지방이 잘 살아가지고 좀 부자연스럽게 볼륨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굴에도 지방 흡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뽑아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뽑을 때 균질하게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과욕을 부려서 빵빵하게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게 다 살아버리면은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아쉬운 정도로, 딱 알맞은 정도로 하는 게 더 안전한 시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필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입을 하고 나서 이제 거울을 바로 확인시켜 드리고 괜찮아요 딱 해서 귀가하셨는데, 한 1주에서 2주 지나서 붓기가 빠지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1, 2주 이내에 다시 조금 더 볼륨을 추가해서 놔드리면은 문제없이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필러를 주입을 했는데 볼륨이 아닌 모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하면은 손으로 좀 만져서 몰딩을 해줘가지고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혹은 주입층이 틀렸거나 엉뚱한 데에 많이 주입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녹일 수가 있어요. 그 즉시 녹여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셔서 녹은 거 다 확인하고 나서 재수술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혹은 부위별로 지방 생착률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과하지 않게 딱 알맞은 정도로 시술해드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보완해드리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필러는 보통 주입을 하고 그 직후 모습이 한 20% 정도 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20% 정도 볼륨이 감소한 모습을 보시면 그게 최종 결과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체중이 증가를 해도 얼굴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살이 찌는데 나는 얼굴부터 쪄, 혹은 살이 빠지면 얼굴부터 빠져, 이러신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지방들이 자기 지방이랑 이제 합쳐져가지고 원래 몸처럼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면 당연히 그 지방 이식한 부위도 찌시게 될 거고요. 빠지면 그것도 같이 빠질 거고,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런 거를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러나 지방 이식이나 가장 주의해야 될 부작용이 이제 혈관 내 주입이거든요. 지방 알갱이나 필러 입자가 혈관 내로 주입이 되게 되면 혈관을 막게 되고, 그게 피부 괴사를 일으키거나 눈으로 가는 동맥을 막아서 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혈관의 주입을 가장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요. 과연 그럼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안전하냐, 그런 걸 따졌을 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지방 이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지방 이식은 기본적으로 알갱이가 있으니까 좀 더 굵은 바늘이나 캐뉼라를 이용해서 시술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혈관이 만약에 이만하다 하면은 캐뉼라가 이렇게 두껍다, 그러면은 이게 혈관을 찢고 들어가서 이게 혈관 내로 주입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굵은 거를 쓰지는 않거든요. 보통 바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걸 찢고 들어가서 혈관 내로 주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은 생착만 잘 되면은 그게 결국 자기 살이 되는 거라서 이물감이 느껴져서 그거를 불편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필러는 아무래도 자기 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물감이 좀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입술 같은 부위는 계속해서 이제 말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자꾸 이제 느껴지잖아요, 입술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거 이외의 부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만지지 않는 이상, 직접 일부러 만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뽑아서 원하는 만큼 주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제한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사실 그만큼 피부가 늘어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머니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아무리 지방을 많이 넣으려고 해봐야 사실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입을 하더라도 그 피부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필러도 용량 제한은 사실상 없는데 너무 많이 주입하게 되면은 이게 좀 무겁고 이동할 수 있고 흘러내릴 수 있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러든 지방 이식이든 간단하지는 않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필러가 좀 더 간단하고 뭐 5분, 10분이면 끝나니까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나 이제 혈관 같은 걸 조심해서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이 부위에서는 혈관이 어느 깊이에 있고 어디를 따라서 주행하는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수술 혹은 시술하기 때문에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짧고 좀 간단한 건 필러가 될 수 있겠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마음을 먹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병원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렴하게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보통 시술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범위가 많을수록 혹은 뭐 2차, 3차를 할수록 비용이 증가될 수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있는 것 같고요. 필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전자제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국산이 싸고 외국산이 좀 비싼 편이고요. 국산 가격이 좀 저렴한 거는 1cc당 보통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비싼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1cc당 40만 원까지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외국산이 무조건 좋냐? 뭐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필러의 그 순도나 필러의 밀도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양도 잘 나오고 부작용도 좀 덜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좀 국산 필러를 해도 모양도 잘 나오는 것 같고 특별히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은 국산 필러 계속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연령대가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피부 탄력이 있으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어느 정도 처진 상태에서는 볼륨을 채워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시는 것 같고요. 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늦어도 50대 이전에는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을 수 있어요. 그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취를 하는 곳에는 칼집을 내고 나서 거기서 지방을 채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꼬매주기도 해야 되는 그런 흉터가 남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내고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점으로 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게 상처로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물면서 조금 크기가 줄어들고 해서 잘 보면 보이는 정도의 점, 그 정도의 상처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러도 비슷한데요. 필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유리한 것이 지방보다는 조금 얇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이식이나 필러나 당연히 좋은 시술이고 수술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위별로 환자별로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적절한 정도로 부작용이 없이 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거기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을 잘 피해서 적절한 양을, 적절한 필러나 지방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술을 많이 해본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